그래서 이게 면대면이냐 아니면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그렇죠. 면대면의 경우에는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우리 소개팅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상대방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외모, 표정, 복장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크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 톤, 음성 이런 걸 보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더 좋아 보이고 이런 경험들 다들 한두 번씩 있으시잖아요. 두 번째로 차지하는 요소는 바로 청각적 요소입니다. 청각적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지하는 요소는 뭐다? 바로 언어적. 이 언어적이라는 것은 뭐냐? 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는 몇 프로? 외우셔야 됩니다. 55%다.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는 몇 프로? 38%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적인 요소는 몇 프로다? 7%다. 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이면 뭐예요? 시각적인 요소가 없겠죠. 시각적인 요소는 없고 청각적인 요소가 무려 뭐예요? 86%나 차지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어적인 요소는 7에서 2배수 14% 정도가 차지한다라고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각적인 요소는 뭐냐라는 거죠. 시각적인 요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 표정, 복장, 제스처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청각적인 요소는 뭐예요? 음성, 음색, 억양, 음의 고조, 말시, 어간 등이 있겠죠. 언어적인 요소는 말 그대로 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도표를 통째로 암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있죠. 다음 중 시각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당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정말 쉽다. 이 시각적이 뭔지, 청각적이 뭔지, 언어적이 뭔지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쉽게 고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교재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전화 응대할 때 기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간혹가다 출제가 되기도 했죠. 자, 의사소통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음성의 높낮이. 너무 높으면 불편하죠. 너무 낮아도 불편하고. 그래서 높낮이 자체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딱딱한 톤으로 얘기를 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약간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듣기에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억양을 선택을 하셔라라는 거고 크기, 목소리가 너무 크게 되면 전화를 받게 되면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응대하는 거 중요하다. 한 4, 5cm 정도로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음성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속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속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별표 한번 치세요. 왜 중요하냐? 이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전화응대 구성 요소 중에서 최상의 도구는 다음 중 무엇인가? 라고 해서 1번 음성, 2번 음성의 높낮이, 2번 크기, 3번 속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상의 도구는 뭐다? 속도다. 그래서 별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야기에 보조를 맞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고객과 나와의 좀 동질감 그리고 일치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속도 별표 치셨죠? 그런 다음에 올바른 어법 어휘 발음 중요하죠?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조, 왜 중요한가라는 거죠. 왜? 전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몇 프로? 14%. 14%만이 뭐에 의해서 전달이 되나요? 언어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86%,
86%는 뭐예요? 청각적 요소로, 청각적 요소로.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 어조를 통해서 첫 이미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어조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다음 주 전화 커뮤니케이션에서 첫 이미지가 전달되는 요소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엄청 중요하잖아요. 잘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자, 기본적인 태도. 당연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전화를 먼저 끊는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비매너적인 태도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재 읽어서 여러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재에도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전화응대의 3요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죠? 신속하게 응대해야 돼.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응대해야 돼. 세 번째로는 친절하게 응대해야 된다는 거죠. 신속은 뭐예요? 전화벨이 몇 번 이상? 세 번 이상 울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전화벨이 오래 울리다 보면 뭐예요?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바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화벨 소리 10번만 울리더라도 우리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화벨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말은 절대 반복하지 않고 무조건 뭐예요? 간결하게 통화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거 중요하겠죠? 신속과 관련된 내용이고 정확은 뭐예요? 당연히 응대하는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오안내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메모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복창 확인. 중요한 내용 뭐냐? 전문 용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 용어는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응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야 된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친절은 뭐예요? 친절하다? 그 사람이 친절하다? 이 기업이 친절하다? 그러려면 따뜻하고 밝은 인사말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호칭 이후에 배우겠지만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다. 고객이 화나서 전화할 경우 좀 있잖아요. 언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런 언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어 사용도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다음 주 전화응대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는 다음 주 전화응대 중에서 신속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하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을 때 매너. 앞에도 얘기를 했었죠? 받을 때 3번 울리기 전에 반드시 뭐다? 왼손으로 수화기를 신속하게 든다. 왜냐하면 우리 오른손으로 뭐 해요?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간혹가다 보기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다 라고 한다면 땡, 틀린 답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인사 먼저 하고 나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어떤 보기들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나서 인사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틀린 답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 확인한 후 인사한다. 그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메모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요약, 복창 왜 중요해요? 그죠? 정확한 응대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인사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맺음 인사도 상당히 중요하다.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는다. 이거 기본 매너죠. 너무 탁 하고 내려놓으면 안 된다. 자, 반대로 전화 걸 때 매너 어떤가요? 그죠? 그 상대방의 TPO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TPO가 뭐예요? 타임.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전화 거는 분들이 있죠. 또는 퇴근할 시간에 딱 맞춰서 전화 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비매너적인 경우죠. 그래서 항상 점심 식사 시간이나 퇴근 시간은 피해서 전화를 걸어야 된다. 그리고 플레이스, 장소, 그죠? 그 사람이 출장 또는 기차를 타고 있어요. 이럴 때 막 전화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비매너적인 행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O는 뭐예요? 오케이션,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서 전화를 걸어야 된다는 거고, 상대방 확인 반드시 할 것, 그죠? 그리고 용건 정리, OW1H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육하 원칙에 맞춰서 미리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건다면 좀 더 정확하게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류, 관련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준비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보기로 출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 전화 걸기 전 준비사항이 아닌 것을 우리 쉽게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뒤에 관련된 거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 걸기 앞에서도 우리 얘기가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전화 걸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온 설명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 보도록 할게요. 자, 유의사항.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별표 여기 치세요. 교재 여러분들이 같이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응대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플러스 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합법이 뭔가요? 어떤 한 문장이 있으면 그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문장을 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아이가 대화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시험 점수를 많이 획득한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상황이라면 CS 리더스를 쳤어. 그런데 점수가 막 90점이 나왔네?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 참 점수가 높구나. 점수 많이 받았네? 이번 시험 잘 쳤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는 거죠. 와, 너 대단하다. 또는 너 노력 되게 많이 했구나.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와, 완전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더 해줌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고 이 말하는 사람은 더 친절하게 느껴지게끔 하는 것을 플러스 합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씨와 억양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있죠. 그럴 때는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렇게는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대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같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명령형, 지시형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비스인이기 때문에 서비스인이 아니더라도 기본 일상생활에서도 야, 너 뭐뭐 해!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뭐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명령형, 지시형 사용보다는 뭐뭐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권유형 또는 청유형을 얘기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배려받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출제될 때 다음 주 맞는 것은 이래가지고 지문 자체가 의뢰형이나 권유형 대신 명령형이나 지시형을 사용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땡! 틀린 답이 되겠죠. 그리고 경청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듣는 거 중요하고 전문 용어는 최대한 사용한다? 아니다. 자제해야 된다. 요거와 관련된 것도 간혹가다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강조할 부분 또는 쉬워야 될 부분은 또박또박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리고 도중에 전화가 끊어질 경우가 있죠. 끊어질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 많잖아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좀 난감하시죠. 자, 기본 매너는 어떠냐.
전화를 먼저 건 쪽입니다. 받은 쪽이 아니라 먼저 한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도 이제 문제 보기로 출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뭐예요? 부정적인 말. 부정어 사용.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친구가 있어. 그럼 어때요? 그 사람과 멀리하고 싶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로 인해서 내 기분 자체도 부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전화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마인드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일시, 장소, 숫자, 금액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에 계약을 했고 숫자가 몇 월 며칠 했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그리고 강조해서 반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는 멘트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의 3요소 기억하시죠? 신속, 친절, 정확,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반복 응대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내용은요. 바람직한 경어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핵심 포인트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